실루엣, 나의 여왕, 2화, 운명 2.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누군가 내게 그녀가 아프로디테 여신처럼 거품 속에서 피어났다고 이야기해도 믿었으리라. 그런 그녀의 아름다움은 가끔 그녀와 함께 있는 내 어깨마저도 으슥하게 만들 정도였다. 하지만 모든 아름다움이 그러하듯 그녀의 그런 아름다움은 내게만 빛나는 것이 아니었다. 나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다. 내게 엘은 나의 전부였지만 엘에게 나는 그 전부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이를 독차지할 수 없는 슬픔. 온전히 갖지 못한 사랑은 고요하던 풍경에 던져진 작은 불씨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씩 모든 것들을 태울 요량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사랑은 환희의 빛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니, 사실 어찌 보면 사랑에 있어 환희란 하이라이트만 뽑아낸 영화 스팟과도 같이 사랑의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더욱 치열하게 사랑을 갈구했다. 엘, 나만을 사랑해줘. 나를 좀 더 사랑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레오, 난 누구 하나를 특별히 사랑할 수 없어. 하지만 알아줘. 난 널 사랑해. 진심으로. 이런 그녀에게 더 이상 무얼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해야만 했다. 나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지만 그녀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나마 그 와중에 위로되는 부분이 있긴 했다. 그것은 그녀를 사랑하는 이들 모두 이러한 갈망의 늪을 겪었거나 혹은 겪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모두가 평등하게 그녀를 온전히 가질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로 인한 묘한 안도감이랄까. 하지만 이것은 그 녀석이 등장하기 이전의 이야기였다. 진우. 녀석의 등장은 내게서 이런 안도감을 통째로 앗아가 버렸다. 진우는 늘 에너지가 넘쳐흐르는 매력적인 녀석이었다. 녀석은 그 존재 자체로 환한 빛을 내뿜어댔다. 때문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을의 모든 이들의 시선을 잡아채곤 했다. 녀석이 어찌나 반짝거리는지 시기와 질투가 뒤범벅된 감정으로 녀석을 지켜보던 나조차도 얼마 지나지 않아 넋을 놓고 녀석을 지켜볼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녀석을 가장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엘이었다. 진우를 바라보는 엘의 눈빛. 그것은 이전에 본 적 있는 듯하면서도 본 적 없는 그런 눈빛이었다. 나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엘이 녀석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을.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그 이후 나는 나를 향한 그녀의 눈빛을 자주 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이 줄곧 진우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와 함께하는 순간조차도 나는 슬펐고 혼란스러웠다. 나는 기도했다. 나만을 사랑하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엘이 그 누구도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길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반년, 1년.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나는 기도를 멈추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 무슨 짓을 한다 해도 나의 존재가 녀석의 존재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엘이 나의 운명인 것처럼 이 또한 엄연히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는 내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였다. 사실 그 수 외에 딱히 다른 수가 없었다. 그녀가 그 녀석을 좀 더 특별히 사랑한다고 한들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니까. 그렇다 한들 녀석의 존재가 내게 달가올 리 없었다. 그런데 녀석은 그런 나의 속도 모르고
자꾸만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안녕, 레오. 난 내가 참 좋아. 레오, 나와 친구가 되지 않을래? 친구 같은 소리 하네. 나는 녀석의 말에 콧방귀를 끼며 최대한 녀석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엄연히 녀석은 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나의 연적이 아니던가. 심지어 가끔, 정말 가끔은 내 안에 그 어떤 심술들이 튀어나와 녀석을 알게 모르게 골리기까지도 했다. 물론 잘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땐 왠지 그러고 싶었다. 하지만 진우는 멈출 줄 몰랐다. 매번 그렇게 서슴없이 내게 다가오며 어느새 알게 모르게 나와 그의 거리를 좁혀나갔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것도 둘도 없는 친구가. 녀석의 마력이 나에게도 통했던 것이다. 나와 엘, 그리고 진우, 그 언젠가부터 우리 셋은 늘 함께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며 두 번 다신 돌아오지 않을 수많은 추억들을 쌓아나갔다. 물론 이렇듯 셋이 되면 늘 하나는 소외를 느끼게 되기 마련이었다. 여기서 그 비극의 주인공은 나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몹시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은 척, 몹시 부러웠지만 부럽지 않은 척, 몹시 씁쓸했지만 씁쓸하지 않은 척, 나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드는 그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내보였다. 그렇게 욕심내지 않음으로 평화로운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엘이 갑작스레 나의 집에 찾아왔다. 생각해보면 엘과 단둘이 보는 일 자체가 실로 오랜만의 일인 듯했다. 나는 그녀를 맞이하고자 문을 열었다. 그런데 엘이 벼랑간 내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듯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다가 겨우 입을 떼고 물었다. 엘, 무슨 일이야? 그 다음 순간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엘이 울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엘의 울음이 멈출 때까지 말없이 엘을 기다려 주었다. 그녀의 눈물이 나의 심장 근처에서 뜨겁게 흘러내렸다. 그런데 내 심장은 하필 이럴 때 더욱 아프게 요동치는 것이 아닌가. 눈치라고는 쥐뿔도 없는 녀석 같으니 나는 몹시 부끄러웠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렇게 잠시의 시간이 지나고 엘은 약간의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다. 이내 그녀는 내 품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제야 엘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온갖 감정이 뒤엉켜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뭔데? 무슨 일이야? 말해봐, 엘. 애써 감정을 추스르는 듯했던 엘의 눈가에 다시금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다. 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진우가 날 떠나겠대. 여길 떠나버릴 거래.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